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뭐 엄청나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사실 이제 중고차 시리즈에서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굉장히 꾸준히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1년 전, 2년 전 영상을 보기는 좀 그래서 새로 영상을 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본질은 다르지 않고요. 족보는 항상 중요하니까요.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다면 헤이딜러라는 거를 조금 사용할 거고요. 저도 아직 이 헤이딜러의 진가를 100% 누리진 못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좀 그런 걸 보여드릴 거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지루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매물들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습 문제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 9월식 52,000km 뛴 LF 소나타입니다. 먼저 보험 이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1회이고요. 대개 1인 소유 차들만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주로 1인 소유 차량들을 골라왔기 때문이고요. 중고차 시장에는 사실 1인 소유 차량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명의 변경이 뭐 2번, 3번, 4번, 뭐 7, 8번 있는 차들도 있는데 저는 명의 변경이 많은 차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1인 소유 차량의 프리미엄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래도 쌉니다. 1인 소유 차량을 돈 더 주고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중고차 개꿀 할 때 지금 그때 그 영상 보면 진짜 그때 그 가격은 개꿀이었구나 싶잖아요. 몇 년 뒤에 보면 진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야, 그때 그 1인 소유 가격이 그 비싸다고 해도 그게 개꿀이었구나 하시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1인 소유 프리미엄이 더 높아질 겁니다. 이 차는 1인 소유고요. LF 소나타는 이제 택시나 렌트카로 사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영업용이나 대여 용도로 이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렌트카로 쓰였거나 택시로 쓰였던 차량은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택시로 쓰였던 차량을 구입해서 잘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싸게 사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것도 개이득이라고 생각하고 탄다면 가치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 저는 거기까지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차량은 2016년도 9월에 출고됐고요. 2013년도 7월 4일에 최근에 이제 상사로 명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차 피해를 보시면 2017년도 11월 달에 51만원짜리 사고가 있고요.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는 2018년도에 66만 6천원이 있습니다. 타차 가해는 19년도 2월에 40만원, 18년도 9월에 36만원, 17년도 11월에 100만원, 16년도 11월에 54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별로 영혼이 없이 읽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영상을 늘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굉장히 괜찮은 인자들입니다. 왜냐? 금액이 일단 크지 않아요. 그냥 토탈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정확히 어떤 정비인지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금액이 너무 자질구리하고 이렇게 자질구리한 거는 별로 큰 사고가 아닙니다. 이게 1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운행한 차주는 한 명이고 차주는 되게 사소한 사고조차도 다 그냥 보험 처리를 했어요. 뭐 50만원, 6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런 것들을 다 보험 처리를 했고 이런 사람은 분명히 어디 때려박는 큰 사고를 내놓고서는 그거를 보험 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머리가 달려있다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추론이겠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맨날 30만원, 40만원짜리 보험 처리하면서 1000만원짜리 사고 냈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할까요? 그 1000만원짜리 사고 낸다고 보험이 엄청나게 더 할증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보험 처리 내역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아, 이 차는 어디 때려 박은 적 없다.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 기록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보통 요 화면을 보는데요. 펜더 교환이 있습니다. 펜더는 볼트를 풀어서 교환하는 거라서 그냥 외판에 해당되고요. 펜더 쪽에 교환이 있으면 이쪽 휠하우스를 먹지 않았을까. 좀 휠하우스 쪽이 구동측이니까 사실은 조금 찜찜할 수 있는데 이 차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카히스토리 보험 처리 내역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뢰도 높게 추론이 가능하고 별로 큰 사고는 없다고 강하게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결국 이제 확률 싸움을 하는 건데 이쪽 휠하우스를 먹었을 정도의 큰 사고는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딜러에게
차량 성능 기록부를 사진으로 먼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이 엔카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는 이렇게 클릭해서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뭐 실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부를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성능 기록부 원부를. 성능 기록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카 히스토리를 보고 성능 기록부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엔카 진단까지 본단 말이에요. 자, 이 차량은 엔카에서 진단까지 한번 받았습니다. 팬더 교환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프레임은 안 먹었다는 걸 확인을 받았어요. 엔카 진단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도 업계에 아주 깊은 상황은 모르지만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추론을 할 때 성능 기록부, 카 히스토리, 1인 소유, 엔카 진단 이 정도까지 되면 이미 중고차계에서는 충분히 많이 스크린이 된 거거든요. 일반적인 흔한 중고차는 아니에요. 이 차는 여러분이 그냥 차를 잘 보는 누구를 데려가고선 중고차 오프라인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뒤져도 이런 차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방구석에서 엔카를 열어놓고 닥신TV 보면서 스크린을 해서 고른 이 차가 이미 상당히 걸러진 차이지, 물론 이것도 리스크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치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늘 보시는 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죠. 지금 내가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확률 대비하진 않죠. 그냥 난 상식적인 선에서 이 정도면 이 차가 얼마나 멀쩡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최소한 프레임이 때려박지는 않은 차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나는 중고차를 살 때 어디 때려박지만 않은 차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뼈대 구조만 멀쩡한 차를 사오면 엔진과 미션 그리고 그 구동축과 프레임은 어디 때려박지만 않으면 그냥 온로드 도로 위를 그냥 굴러다니기만 했으면 키로수는 5만이든 10만이든 15만이든, 물론 키로수가 많으면 조금의 부하는 조금씩 있겠지만 연식이 지나면 연식에 따른 풍월은 있겠지만 다 고치면서 탈 수 있습니다. 게다가 LF 소나타는 한 50만까지 타실 수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길들이기 끝난 차량입니다. 약간 웃자고 얘기하면 뭐 키로수도 괜찮고 1인 소유 차량이니까 거의 새 차 느낌, 어디 때려박진 않은 것 같고, 이 차를 샀을 때 뭐 이런저런 소소한 뭐 전자장비나 뭐 이런저런 디테일의 문제들은 있을지언정 그냥 소소하게 고치면서 타면 되고, 중고차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타시면 되는 정도의 수준, 충분히 리스크는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차량은 실내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디스플레이 이런 게 좀 낡아 보이지 않냐, 이런 게 진짜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에 전자식 디스플레이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계도 고급 시계는 아날로그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고급 계기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의 아주 직관적인 기어봉 좋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런 게 수동으로 조작되는 게 나쁘지 않냐? 수동으로 조작되면 조작이 더 빠르고 망가져도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고 차가 무거워지지 않고 더 좋습니다. 이 수동 시트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편견을 좀 버리십시오. 뒷자리는 LF 소나타가 정말 덜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아날로그 느낌의 에어컨 아주 좋습니다. 열선 시트고요. 통풍 시트 없는 건 아쉽지만 뭐 통풍 시트는 수입차도 아주 고급차 아니면 없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포기합시다. 조향 연동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디자인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 차를 헤이딜러에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차량 정보를 치면 이력이 나오는데, 이 차는 이제 16년 7월에 충남 아산에서 생산이 됐고 은평구 쪽에서 이제 개인이 신차를 출고를 했습니다. 출고 정보를 보시면 30대 여성이 구입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좀 헤이딜러에서 볼 수 있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54만원, 51만원, 108만원, 그 다음에 67만원, 37만원, 40만원, 그 다음에 공동 소유자 변경인데 이걸 열어보시면 이게 30대 여성이었는데 99%에 30대 남성 지분이 1%가 들어갔어요. 이게 아마 뭐 보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남편 명의를 넣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30대 젊은 부부가 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명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이렇게 정비를 잘 하고 다녔던 것 같고 2만 킬로에 2만 8천에 정비하고 3만 5천에 정비하고 4만 7천에 정비하고 헤이딜러에 23년도 6월 달에 최근에 경매를 내놨습니다. 여기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차주가 이렇게 차량 사진을 올려놨고요. 차주가 올린 차량 사진은 차주가 전에 쓰던 어떤 이런 디테일까지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그냥 정상적인 개인이 그냥 차를 아끼면서 탔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요런 거를 봐도 그렇고, 애기 시트가 있는 거를 보면 정말 30대 젊은 부부인 것 같습니다. 대충 스토리가 써지죠. 여기다 흡연을 했을 것 같진 않죠.
뭔가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인 것도 보면 그냥 정상적인 되게 젊은 부부, 카시트에 있는 1인 소유, 정비도 계속 다녔고 대충 이 전차주의 느낌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 매매 상사로 소유자 변경, 이제 상사로 소유자가 넘어갔다는 거를 헤이딜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헤이딜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헤이딜러를 계속 다 쳐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엔카에서 충분히 스크린하고 내가 마지막에 고른 매물 한 2개, 3개 중에 어떤 게 나을까 좀 헷갈릴 때 이렇게 헤이딜러에 입력을 해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2014년식 76,000km 뛴 LF 소나타입니다. 14년 7월이면 연식이 꽤 됐죠. 15, 16, 17, 18, 19, 20, 21, 22, 23 8년 됐고 76,000km 연식은 꽤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차도 타보면 되게 새 차 같은 느낌입니다. 명의 변경만 없다면. 이 차를 제가 왜 골랐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보험 내역을 열어볼까요? 자, 보험 내역을 보시면 이 차도 명의 변경이 1회, 내차 피해는 2회 420만원, 타차 가해는 1회 48만원. 항상 여기를 보죠. 영업용도 렌트 이력이 있는지를 보고 없습니다. 2014년 7월에 출고됐고 2024년 6월 16일에 최근에 명의 변경이 됐으니까 아마 상사, 딜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전손 내역 없고 침수 이력 없고요. 내차 피해를 보셔야 되는데 내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에서 2017년도 6월에 50만원, 금액이 작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2017년도 6월 달에 376만 8천원, 2017년도 6월 1일에 376만원? 야, 이 차 사면 안 되겠네. 376만원? 이렇게 큰 사고가 있습니다. 2017년도 6월에 타차 가해는 48만원. 그러니까 2017년도 6월에 뭔가 사고가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하죠? 사면 안 되겠죠? 사면 안 되나요? 난 사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시승을 해봐야 할까요? 여기 가서 막 이렇게 시동도 걸어보고 한 바퀴 둘러보겠다고 운전하고서는 딜러분한테 얘기해볼까요? 딜러분이 흔쾌히 해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중고차 업계에서 시승이 이렇게 막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승을 하고 나면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압박을 좀 받기 쉽겠죠. 우리가 백화점 가서 막 옷 이거저거 입어보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부담 되잖아요. 이거저거 타봤는데 뭐 얘기 다 하고 나서 잘 봤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그리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방구석에서 이 사고가 괜찮은 사고인지 알 수 있나요? 제 영상을 늘 보신 분은 알죠.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고 얘기합시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 앞에 본네트를 먹었고요. 뒤에 트렁크를 먹었습니다. 본네트 외판이고 트렁크도 외판입니다. 다 볼트만 풀르면 교환할 수 있는 간단한 부품이에요. 앞에 살짝만 박아도 본네트 나갈 수 있고 뒤에 살짝만 박아도 트렁크 교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고 상황을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앞에 되게 세게 먹었는데 어떻게 양측 팬더는 적당히 잘 폈고 이 성능 기록부는 믿을 수 없고 본네트 교환만 그냥 성능 기록부에 찍혔고 사실은 앞에 되게 세게 먹은 사고인데 알 수 없잖아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능 기록부는 원부를 받으십시오. 근데 어쨌든 자, 다시 이 차량은 2014년도 7월에 출고됐고 23년도 6월 달에 명의 변경이 됐고요. 사고는 2017년도에 났어요. 제 영상을 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큰 사고가 났어도 사실 이제 370만 원이면 아주 큰 사고는 아닌데 370 정도의 사고가 나도 아마 제 생각에 앞에 뭐 라지에타 뭐 이 정도는 다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 정도 사고가 났더라도 17년도니까 18, 19, 20, 21, 22, 23 6년을 계속 탔잖아요. 이 차주가. 이 당시에 사고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중고차 딜러? 아니죠. 이 차량을 갖고 있는 그 1인 소유 그 전 소유자잖아요. 이 차량의 소유자. 그 소유자가 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쳐갖고 6년이나 탔잖아요. 이상이 없으니까 6년이나 탔겠죠. 차주가 볼 땐 고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 사고였고 그냥 고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계속 탔겠죠. 진짜 때려 박아갖고 이건 고쳐서 탈 차가 아니다 싶으면 헐값에라도 팔거든요. 나름 큰 금액이 있더라도 뭔지 모르지만 좀 큰 사고가 아닐까 싶은 뭔가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그 차주가 상당 부분 그 차량을 유지하고 운행을 했다면 일종의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이 사고 내역이 뭔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헤이딜러에서 차량을 한 번 더 검색해 볼까요? 이 차량은 14년도 6월에 충남 아산에서 출고됐고 경북 영주에서 개인이 신차 출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년도 1월에 뭐 정비 이력이 있고 16년도 5월에 정비를 좀 했고 17년도 6월에 377만원. 요건데 보험 처리 내역을 봅시다. 부품값 144만원, 도장 190만원, 공임 71만원. 사실 정확한 작업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도장이 190만원인 거 보면 도장 비율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도장 비율이 큰데 혹시 제가 요것도 염려돼요. 도장 많이 하면 나중에 뭐 녹 올라와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중고차를 살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이 차를 구입해서 뭐 5년, 6년, 7년 타다가 좀 녹이 올라온다 한들 사실 그것도 뭐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중고차잖아요. 이미 뭐 이거 8년 낸 차고 그냥 1,000만원에 구입해갖고서는 이제 7, 8년 뭐 한 10년 더 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야무지게 타다가 그냥 버리는 차인 거예요. 차에 문제 생기면 도색도 하고 필요하면 판금도 하고 뭐 그러면서 타는 거죠. 그러면서 녹이 생기면 뭐 붓페인트도 칠하고 계속 올라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녹이 올라올 때쯤 되면 이미 이 차의 연식도 꽤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차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새 차를 사는데 막 녹이 올라온다. 이 얘기가 달라지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하신 분은 중고차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역들은 별거 없습니다. 2023년도 6월 달에 헤이딜러에 경매를 올렸어요. 보시면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 뭐 약간의 디테일들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전 차주가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뭐 이런 정도 올린 거 보면 상당히 외관은 깨끗한가 봅니다. 사실 뭐 특별하게 얻을 정보는 없는데 뭐 이 차의 장점은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좀 적다는 거, 그리고 1인 소유라는 거, 보험 처리 내역은 있지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점, 도색이 조금 많은 비중은 있지만 중고차를 살 때는 뼈다구만 먹지 않으면 된다는 점, 도색을 하면 녹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민감한 중고차 사면 안 된다는 점,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뭐 하이패스, ECM 룸미러, 그 다음에 스마트 내비게이션 있고 조향 연동 후방 카메라, 뭐 서브우퍼까지 들어있다고 하네요.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실내도 다 좋고 크루즈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운전석에 있다고 하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소나타.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외판은 본네트랑 트렁크 교환이 있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외판 이 볼트 풀러서 교환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사고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고차에서. 이거 무사고차죠. 완무차는 아니지만 프레임 뼈다구 먹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괜찮은 차에 속합니다. 그래서 딜러가 이 차량을 무사고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딜러가 판매 중인 매물을 들어가서 이 딜러의 판매 이력을 보는 건데 2017년도부터 활동했고 누적 판매대수 800대입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딜러의 신용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매물들을 대충 봅니다. 어떤 매물은 엔카 진단을 받고 어떤 매물은 엔카 진단을 안 받는데요. 이 딜러가 뭐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열어보진 않았지만 이 딜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 중에서 조금 상품 가치가 높은 거는 엔카 진단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할 거고, 아무래도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건 굳이 엔카 진단을 받으려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굳이.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차량은 엔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딜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볼 때는 상품 가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엔카 진단을 받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엔카 진단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전문가는 딜러거든요. 딜러는 안단 말이에요. 이 매물이 좋은 매물인지 아닌지, 돈 받고 비싸게 팔만한 매물인지 아닌지. 수박 장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박이 진짜 맛있는 꿀 수박인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꿀 수박이면 이렇게 까서 이것 좀 먹어보라고 할 거고, 이 맛다가리 없는 썩은 수박이면 안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엔카 진단을 이렇게 받는 이런 절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박 장소로 치면 이렇게 하나 먹어보라고 하는 약간 이런 류의 행위거든요. 저는 이 엔카 진단 자체를 뭐 믿네 안 믿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좀 합리적인 어떤 절차권 안에 있기도 하고, 딜러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 좋은 성향의 매물이고, 진짜 때려박으면 막 사고차, 침수차 이런 거는 엔카 진단 안쪽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딜러가 애초에 그걸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매물은 키로수가 적지만 연식은 좀 있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연식은 좀 작고 키로수가 많아서 감가를 맞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조금 반대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가격은 조금 그래도 좀 만만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이 매물은 반복 판매자예요. 반복 판매자 매물은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긴 말 안 드릴게요. 잘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 판매자 매물은 사지 마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족보예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6년 11월식 36,000km 뛴 소나타 2.0입니다. 16년 11월이면 17, 18, 19, 20, 21, 22, 23 7년 됐고요. 뭐 7년이면 아직 새 차죠. 키로수는 36,000km, 완전 새 차입니다. 완전 새 차인데 가격은 1,450만원이야. 1,450만원이면 요즘에 그 캐스퍼가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시작하죠. 캐스퍼 1000cc짜리 그거 그 돈 주고 사느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완전 밸런스 붕괴.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1회고요. 내 차 피해는 254,000원, 타차 가해는 607,000원. 대여 용도나 영업 용도 이력 없고요. 2016년도 11월에 출고됐고 24년 5월에 명의 변경 딜러로 상사로 되었습니다. 전손 이력 없고요. 이 차량 내차 보험으로 처리된 내차 사고는 18년도 8월에 604,000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관심 없습니다. 무려 부품은 3,600원, 공임은 156,000원. 도장에 대한 거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기스 정도 수리한 수준입니다. 2018년도 8월 거는 2018년도 12월에는 145만원, 조금 금액이 있는데 부품이 57만원, 그냥 뭐 약간 팬더 정도 교환한 수준입니다. 타차 가해는 18년도 8월 달인데 18년도 8월 29일이 아까 그 자개차 부품 3,600원짜리 이거잖아요. 60만 7천원. 굉장히 작은 사고였을 거기 때문에 60만 7천원도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별로 관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처리 내역은 별게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질한 보험 처리 내역이 있는 차가 더 좋아요. 아예 없으면 이 차주는 보험 처리를 그냥 안 하고 계속 야매해서 그냥 하는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 보험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60만원, 140만원, 60만원 이런 거를 다 보험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사실상 거의 도장 작업인데 이 정도도 보험 처리를 하는 걸 보면 이 차량은 진짜 크게 때려박은 사고는 이건 거의 없다. 성능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실 때는 항상 딜러분한테 성능 기록부 원부를 그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성능 기록부상 외판 뼈다고 아무 이상 없고요. 이 차량은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 받았는데 외판 문제 없고요. 뼈다고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진짜 외판 뼈다고 문제 없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아마 완무차라고 봐야겠죠.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도 괜찮고 그래서 가격이 괜찮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 이제 소나타 3,000 시대잖아요. 3,000보다 좀 더 비싼가 그렇고 캐스퍼 뭐 1,350인가 시작인데 코나인가 이런 게 뭐 2,500인가 이런데 베뉴가 2,000이 넘고 1,450에 뭐 연식이 조금 됐지만 차라는 게 뭐 발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최신의 이런 전자장비들만 조금 부족할 뿐 준준형 아반떼급 그 이하급 신차를 살 바에는 신차라는 장점 외엔 없고 중고 LF 소나타가 낫습니다. 1,450만원이면 약간 비싼 감은 있지만 나는 조금 더 주고 키로수도 적고 거의 새 거 같고 거의 안전한 차를 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비싼 매물로 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고차를 살 때 그냥 쉽게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좋은 차를 비싼 차부터 나열하시면 됩니다. 좋은 차면 비싸게 받고 팔아요. 가격을 비싸게 올리거든요. 어차피 팔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매물을 가끔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다 이미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다 이런 좋은 매물들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엔카에는 막장 매물들도 많이 있죠. 제가 가끔 막장 매물을 보여드리고 싶을 때 막장 매물을 빨리 찾는 방법은 낮은 가격 순으로 배열하면 됩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한 3개 찾으면 진짜 막장 매물이에요. 그런 막장 매물을 갖고 있는 그 딜러는 또 다 그런 매물들만 갖고 있어. 그래서 계속 가격에만 민감해서 계속 낮은 가격만 찾는 사람은 계속 그쪽 번지수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차는 제가 볼 땐 거의 새 차 냄새가 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주행거리 36,000km. 주행거리 갖고 사기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신차 출고 축하드립니다. 이 차는 진짜 거의 새 차일 것 같고요. 새 차입니다. 새 차이고요. 새 차입니다. 새 차이고요. 그냥 새 차 느낌일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거의 새 차 느낌일 것 같고요.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차량이고요. 14년도 11월식 15, 16, 17, 18, 19, 20, 21, 22, 23 연식이 꽤 됐죠. 9년 됐고 16만 킬로인데 대신에 가격이 깡패입니다. 830만원. 보험이력 보시면 명의변경 1회, 내차 피해는 58만 4천원, 타차 가액은 35만 4천원입니다. 대여 용도나 영업용도 사용 이력 없고요. 2014년도 11월에 출고됐고 23년도 6월달에 최근에 소유자 변경돼서 이 차는 완벽한 1인 소유 차량이고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타진 않았고요. 정말로 16년도 8월달에 되게 작은 사고 있었고 21년도 9월달에 35만 4천원. 이 차량은 진짜 그냥 되게 30몇만 원짜리도 보험 처리를 했고 정말 크게 때려박은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길바닥 굴러만 다닌 차 같습니다. 9년 동안 16만 킬로를 떴으니까 1년에 대충 한 2만 킬로 떴고 꽤 주행을 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로드 주행을 하면서 때려박지만 않으면 킬로수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이 차는 연식이 있으니까 좀 이게 다르지만 연식과 킬로수의 두 가지 풍화를 다 입었고 하지만 그래도 LF 소나타라는 거는 국내에서 정비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얼마든지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냥 우리는 그 뼈대 구조물만 사와서 소모품도 이제 그냥 정비해 나가면 된다는 점. 뭐 누유 있으면 조금씩 흘리고 다녀도 되고 정비하려면 좀 해도 되고 오래 탈 거면 정비 시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LF 소나타 누유에 대한 정비 시장이. 계기판 멋있고요. 그냥 깡통 느낌입니다. 핸들도 깡통 느낌이고요. 정말 깡통 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캐스퍼 1200만원 이런 거보다는 이거 830만원 주고 사는 게 개 이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핸들은 약간 질감이 되게 싸구려틱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 이거 830만원 주고 사는 사람은 진짜 돈을 아끼려는 사람이잖아요. 핸들 질감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핸드 뭐 엉뜨 이거 엉뜨가 있지만 핸드 없어요. 뭐 없으면 못 타요. 제 차 핸드 없어요. 저 잘 타고 다닙니다. 이 차는 SK 엔카에서 진단을 한 번 더 받았고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조금 특이한데 그러니까 연식과 키로수가 있고 가격은 감가를 꽤 맞았고 그럼에도 1인 소유면서 정말 거의 사고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차입니다. 차량 소개를 보시면 이 차를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을 확인할 때 차량을 판매 중인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이 딜러는 17년도부터 활동을 했고 누적 판매 대수가 470대입니다. 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활동한 지 꽤 된 아이디입니다. 사원증을 올려놓고 있는 게 좋은 예우인자이고요. 이 딜러가 판매 중인 모든 매물은 엔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 빼고 뭔가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많긴 많은데 이제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가고요. LF 소나타는 확실히 이렇게 감가를 많이 맞진 않고 연식에 비해서도 아직도 가격이 꽤 있어서 조금 저도 강력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말 이제 싸게 사는 느낌이 좀 들진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샀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차나 준준형 어설픈 거 사면은 몇 년 있다 다시 바꾸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클래스는 영원하다. 조금 연식이 있는 중형급의 차량을 사시면 지금 이런 차들은 한 10년 더 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차 사서 완전히 내연기관 끝나는 그냥 전기차 시대로 넘어갈 때까지 그냥 난 타겠다. 그냥 1000만 원의 감가 다 맞을 때까지 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차 거의 공짜로 타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중형차를. 댓글에 보니까 뭐 요즘에 부품 구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LF 소나타 부품 구하는 거 걱정하면 무슨 차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